바운영학습법 동영상 강의 제5편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입니다. 자,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 제 책에서는 챕터 7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상하며 읽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제가 책 전체에서 설명되었던 부분들을 모아서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보고 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올 것인지 혹은 어떤 문장들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보는 그러한 원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자, 영어 문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앞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뒤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면서 볼 수 있다면, 자, 그렇게 된다면 문장을 빨리 파악하고 문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바로 그렇게 영어 문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빠른 속도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장 시작에서 4가지입니다. 문장 중간에서 10가지, 그리고 문장 끝에서 1가지, 그렇게 해서 총 15가지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 문장 시작에서. 자, 문장 시작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주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그 문장의 중심절을 말하죠. 자, 왜 그런 구조가 나올까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for라는 전치사로 이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 블록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반드시 명사가 나오니까요. 자, several, 몇몇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했고, 자, weeks, 명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 명사 블록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슬래시 하는 것이죠. 자, 몇 주 동안 이렇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자, many people, 주어죠. 많은 사람들이 will watch, 조동사와 동사는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죠. 주어 동사가 결합이 된 뭐가 왔습니까? 문장, 곧 주절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절이죠. will watch the game, 그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다. 자, 결국은 전치사로 시작된 문장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가 오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는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절을 말하죠. 앞에서 온 for several weeks라는 이 부사구는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구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시작에서 전치사로 시작했을 경우는 뒤에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는 주절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아라. 자, 이것이 첫 번째 스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시작에서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자, 문장 시작에서 종속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절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속 접속사 절이 앞에 문장에 등장하면 이것은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절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종속 접속사에 주어 동사, 이것을 말하죠. 이 주어 동사입니다. 생략돼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lthough, 종속 접속사죠.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누굽니까? it is.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추격형으로 되어 있는 it's가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자, it is popular tourist destination. 자, is가 동사니까, 동사니까 명사까지 가야 되겠죠. 동사니까 명사가 누굽니까? tourist destination. 관광지. 이것이 바로 명사죠. 그래서 동사 명사 블록 여기까지 끊는데, 자, 여기까지가 종속 접속사 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기 있는 관광지이지만 not many people. 자, 뒷문장 주절에 주어져 live there.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진 않는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종속 접속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났습니까? 주절.
자, not many people live there. 자, 이것이 전체가 주절이죠. 앞에 나온 종속 접속사 절이 하는 역할은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구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면 종속 접속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문장 시작에서 관사나 소유격 형용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뒤에 주어인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라. 자, 영어 문장의 주어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 독해의 첫 시작입니다. 주어를 찾지 못하면 정확한 독해는 불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관사나 소유격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주어인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더로 시작했죠? 예, 관사입니다. 더나 더가 관사죠. The cultural 뭡니까? 형용사죠. 예, 형용사가 등장했습니다. 뭐뭐하는 으로 끝나는 거죠. 문화적인. 자, 그 문화적인 context. 자, 문맥, 상황이라는 명사가 등장했죠. 자, context 이것이 주어죠. context. 자, 앞에 있는 관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형용사도 다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원리를 알면 주어를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문화적 상황은 can also, 자, 동사가 연결이 됐죠. 동사니까 명사를 생각해야 되겠죠. life expectancy. 자, 여기까지입니다. 동사 명사 분력이죠. 예, 기대 수명. 기대 수명에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치사 명사 분력이 왔죠. 명사가 두 개로 왔습니다. for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을 위한. 자, 전체 내용 어떻게 됩니까? 문화적인 상황은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기대 수명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 문장 시작에서 관사나 소유격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주어인 명사가 오겠구나라고 예상하면서 빨리 주어를 찾을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문장이 ing로 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영어 문장이 ing로 시작하는 것은 크게 분사구문과 동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영어 문장 시작에서 이렇게 ing로 시작할 때는 분사구문이거나 동명사일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dancing girl처럼 ing가 붙은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 단순한 형용사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금방 구분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것은 분사구문이거나 동명사라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구분한 원리죠. 자, 분사구문과 동명사의 특징은 뭘까요? ing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사구문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ing로 시작한 그 문장이 쉼표나 그다음 마침표가 나오기 전까지 곧 전 이것을 통칭해서 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이 나올 때까지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동명사입니다. 자, 점이 나올 때까지 동사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동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죠. 주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동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오게 돼 있죠. 자, 분사구문은 원래 동사가 접속사 주어가 사라지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바뀐 것이죠. 자기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점이 나올 때까지 절대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뒤에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반드시 뒤에 주절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자, ing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분사구문이거나 동명사거나. 자,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reading a newspaper. 자, 커마가 나왔으면 자, 분사구문입니다. 주로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80%는 맞습니다. 예, 어떤 접속사가 생략된지 모르니까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면서라고 일단 해석해 놓고 뒤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으면서가 되겠죠. He watched TV. 예, TV를 보았다. 동사, 명사가 되죠. 자, in the living room. 전치사,
명사가 왔습니다. 예, 전사 명사 블록으로 나왔죠. 자, 거실에서. 자,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으면서 he watched TV, 그는 TV를 보았다.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앞에 분사 구문이 왔을 때 뒤에는 뭐가 왔습니까? 예, 주절이 왔죠. 여기 전체가 주절이죠. 자, 앞에 있는 이 분사 구문은 주절을 꾸며주기 위한 부사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시작했다면 뒤에는 반드시 주절이 올 것을 예상하라는 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ing new friends, ing로 시작했습니다. 자, 문장 시작이 ing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죠. 분사 구문이거나 동명사입니다. 자, making new friends. 앞에서 볼 때는 동명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모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감안하고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making new friends. 일단 여기 안에서도 동사, 명사가 나와 있죠.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outside, 전치사 나왔죠. your country, 명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must be라는 동사가 출연했죠. 예, 앞에 문장에 어떤 주어를 근거로 하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동명사가 바로 주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분사 구문이 아니고 동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동명사 구가 주어로 오면 저는 일괄적으로 대괄호를 칩니다. 그래서 긴 주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대괄호를 칩니다. 자, 외국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자기 나라 바깥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must be a great experience. 자, 동사에다가 명사로 끝나죠. 동사 명사 블록입니다. 대단한 경험임에 틀림없다. 자, 이렇게 문장 시작이 ing로 시작했는데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동명사가 되는 원리죠. 자, 이것을 앞에 것과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시작이 ing로 시작하면 분사 구문이거나 동명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사 구문인 경우는 뒤에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온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분사 구문은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뒤에 ing 구문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동명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시작에서 ing로 시작할 때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전치사 구나 분사 구문이나 종속 접속사절 전분종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자, 뒤에는 반드시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에 주절이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에 주절이 존재하고 전치사구, 분사구문, 종속 접속사절이 앞에서 주절을 꾸며주고 자, 똑같은 전분종이 뒤로 가서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앞에서 꾸며주는 이런 부사구나 부사절이 단순히 세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to 부정사구가 오기도 하고 복합관계 부사절이 오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전, 분, 종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전분종이 주절 앞에서 꾸며줄 때는 그 주절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분종이 뒤에서 꾸며줄 때는 그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배경, 뒤로 가면 추가 설명. 언제나 그 주절이 중심이죠. 주절을 중심으로 이 주절이 1차 정보고 나머지는 2차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주절을 꾸며주는 2차 정보들이죠. 자, 이렇게 전분종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뒤에는 주절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전분종이 뒤로 갔을 경우는 추가 설명으로 다시 주절을 꾸며준다는 것. 자,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면 전분종이 나올 때 뒤에 주절이 나오겠구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시면서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속에서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블록 독해의 원리 기억하시죠? 동사, 명사 블록 혹은 동사, 형용사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사가 올 때는 뒤에 명사가 오거나 혹은 형용사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거죠. 자, 이런 동사가 to 부정사로 변형이 되거나 혹은 자, 동명사로 변형이 된 경우도 역시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인 목조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자, 이미 앞에서 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to 부정사나 동명사로 변한 경우에 뒤에 명사가 오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arrest him. 자, to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arrest, 체포하다는 동사가 나왔죠. 뒤에 him, 목적으로 명사가 왔습니다. 대명사죠. 자, to 부정사로 왔지만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명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동사, 명사 블록입니다. 그를 체포하는 것. 자, 이렇게 됐습니다. On insufficient evidence. 자, 전치사 명사가 나왔죠. 자, 불충분한 증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긴 주어이기 때문에 대가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충분한 증거로 그를 체포하는 것은 would be dangerous. 자, 동사, 형용사 블록이 왔죠. 예. 자, 위험할 것이다가 되죠. 자, 이렇게 to 부정사로 바뀐 내용이지만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constantly. 자, 부사가 등장했죠. LY에 붙은 부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자, 부사가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 부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형부동문. 자, constantly. 지속적으로 파괴하다는 동사에서 ing가 붙은 동명사가 왔습니다. 자, destroy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명사를 생각할 수 있겠죠. all the resources. 예, 명사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존재로 왔죠. 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 위치했습니다. constantly destroying all the resources. 자, 주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may cause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명사 생각해야 되겠죠. 또 이거 exhaustion 고갈. 자, 명사입니다. 고갈을 유발시킬지도 모른다. 어떤 고갈입니까? 궁금해하면서 보니까 뒤에 설명이 붙었죠. 전치사 명사로 붙었습니다. of energy. 에너지의 고갈을 유발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명사가 나왔지만 역시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로 가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타동사가 등장한 경우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오죠. 명사인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어 대신에 전치사구가 등장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문장이 가끔씩 나오죠. 자, 그럴 경우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원리입니다. 왜 뒤로 갔을까요?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전치사구 뒤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ilk, 문장 첫 시작의 명사가 주어져 우유는 meets, 만난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날지를 궁금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목적어 나오지 않고 전치사, 명사 블록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장일 땐 저는 학생들에게 모자를 씌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한눈에 드러나게 되죠. 자, 만나는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사가 나왔죠. A digestive fluid가 나왔습니다. 자,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가로 일단 쳐놓고 A digestive fluid. 자, 명사죠.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meets. 만나는 대상이죠. 소화액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것이 위장에서. 자, 소화액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 which 관계대명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which curdles it. 그것을 응고시키는 소화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전치사구가 나왔을 경우는 그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밀려났을 것을 예상하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갔기 때문에 문장 제일 끝에 있어야 될 전치사구가 동사 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other animals. 자, 형용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죠. 다른 동물들은 possess, 소유한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소유하다, 뭔가를 소유한다는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 명사 블록이 등장했습니다. 자, 모자를 씌워야 되겠죠? 자, 뒤에 바로 명사가 등장했습니다. 누구의 명사입니까? 예, possess의 소유하다의 대상인 명사가 왔습니다. 동사 명사 블록으로 왔죠. 자, 다른 동물들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능력이 뭡니까? 이 막연한 ability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뒤에 to 부정사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슬래시죠. to store, 저장하고 process, 가공 처리하고 and use information, 자, 정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자, to the same extent.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똑같은 정도까지가 됐죠. 자, 이 전치사 구의 위치는 원래 여기였죠. 맨 문장 맨 마지막.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이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버리고 그 뒤에 있던 전치사 구가 목적어 앞으로 간 경우입니다. 자,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나왔는데 바로 전치사 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자, 목적어가 뒤에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자, 다음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 명사를 읽었는데, 동사 플러스 명사 읽었는데 내용이 불완전합니다. 자, 그럴 때는 뒤에 직접 목적어나 보호가 올 것을 예상하며 읽으라는 원리입니다. 4형식이거나 5형식이란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형식 구조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죠. 자, 이 구조를 보면은 3형식까지는 동사, 명사가 나오는 건 여기죠. 자, 이렇게 문장이 완전하게 끝나버립니다. 뒤에 이제 수식어들이 붙죠. 그런데 4형식과 5형식은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직접 목적어를 붙이거나 목적 보호를 붙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 독해 원리대로 동사와 명사를 읽었는데 의미가 완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4형식과 5형식은 의미 전달이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직접 목적어나 보호가 와야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바로 그런 4형식과 5형식에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father made me. 자, 동사, 명사는 여기까지죠. 끊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만들었어.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직접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합니다. A toy, 인형을, 곧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어. 곧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그런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My father made me.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앞에는 우리 아버지 나를 만들었어. 역시 내용이 불완전하죠. 뒤를 보니까 a doctor, 예, 의사로. 자, 그러면 내용이 완전해지죠. 자, 이것은 5형식 구조 보호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와 명사를 읽었는데 내용이 불완전하게 되면 뒤에 직접 목적어 4형식 구조죠. 혹은 보호 5형식 구조입니다. 이렇게 올 것을 예상하며 뒤를 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짧은 문장일 때는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고 쭉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경우는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2강에서 같이 보았던 내용이죠. 자, 막연한 명사가 문장 속에 나오면 자, 뒤에는 관전분투형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관전분투형이 붙는 것이 바로 명사 수식어였죠. 그리고 추상명사 뒤에는 W2-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명사 보충어였습니다. 자, 이런 9가지를 제가 명사 설명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명사 설명어는 앞에 있는 막연한 명사를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은 막연한 명사가 나온다면 뒤에 명사 설명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죠.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관소 전형이 나오면 뭐죠? 관사, 소유격, 전치사, 형용사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시작에서 관사, 소유격,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주어인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자, 문장 속에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가 아니고 문장 속에서 나오는 명사. 왜 명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블록 독해 세 가지가 명사 블록, 동사 명사 블록, 전치사 명사 블록. 영어는 명사 중심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독해 원리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관사가 뭘까요? 어나, 더,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소유격은 my, your, 나의, 너의, 그의 이런 것들이 소유격이죠. 물론 일반 명사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도 소유격이 됩니다. 탐의 이렇게 되죠.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전치사죠. 예, to나, with나, for나 이런 것들이죠. 자,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묘사할 때 쓰는 거죠. 예, 뭐뭐 하는 주로 니은으로 끝나거나 뭐뭐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자, 특히 네 가지 중에서 관사, 소유격,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형용사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주어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따로 명사가 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관사, 소유격, 전치사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오게 돼 있고 형용사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소 전형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ithin a short time. 자, within 전치사가 나왔죠.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신호입니까?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자, 명사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죠. 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short, 형용사가 나왔죠. 자, 이런 경우 형용사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치사나 관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형용사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time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자, with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예, 전치사 명사 블록으로 나온 겁니다. 자, Tommy mastered. 자, 숙달했다. 동사가 나왔죠. 명사 생각해야 되겠죠. new, 형용사가 나왔죠.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자, 이렇게 동사 명사 블록으로 구성이 됐죠. 자, 영어 안에서 이렇게 전치사나 관사나 형용사 혹은 소유격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명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and나 but이나 or와 뭡니까? 등위 접속사죠. 자, 등위 접속사란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자,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병렬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병렬 구조. 자, 그렇기 때문에 and, but, or와 같은 등위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비슷한 것이 하나 더 나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ant, 여기서 짧게 보겠습니다. 그들은 원한다. 무엇을? To meet, 동사가 나왔죠. 명사 블록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를, 자, 여기서 끊어지죠. 자, 그 다음 and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비슷한 것이 하나 더 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예, stay active가 나왔습니다. 동사, 형용사 블록이 나왔죠. 자, 활동적으로 머물기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들은 원한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활동적으로 머물기를. 전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and가 등장하게 되면 비슷한 것이 하나 더 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것이 비슷한 것이 나열된 겁니까? 앞에 있는 to 부정사가 예, 비슷한 것이 나열된 거죠. to가 생략된 채로. 자, and를 중심으로 to 부정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나열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car stopped. 자, 차가 멈추었다. 주어 동사로 왔죠. and가 나왔습니다. and가 나왔죠. 등위 접속사. The driver got out. 자, 그 운전사는 내렸다.
자, and가 나와서 비슷한 것이 나열됐습니다. 어떤 것이 나열됐나요? 문장과 문장, 두 개의 문장이 나열됐죠. 이렇게 중간에 and가 나올 때는 비슷한 것이 나열된다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점이 찍힐 경우, and 앞에 점이 찍힐 경우는 새로운 문장이 나열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물론 단어만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점and는 특별히 새로운 문장, 곧 주어와 동사가 이루어진 혹은 주어가 생략된 채 새로운 동사만 앞에 있는 동사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로도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and입니다. 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and but or가 나오면 문장 속에서 and but or가 나오면 비슷한 것이 하나 더 나열될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열의 쉼표가 나오면 뒤에 비슷한 것이 3개 이상 나열될 것을 예상하라는 원리입니다. 자, 두 가지가 나열될 때는 이렇게 A and B라는 구조가 됩니다. 자, 3개 이상이 나열될 때는 A 다음에 and가 아니고 점이 나옵니다. 보통. 그 다음 B가 나오고 점이 찍힌 다음 and C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물론 4개가 되면 A, B, C, and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점은 물론 and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and를 쓸 수 없으니까 앞에 커마로 대신했죠. 자, 이런 구조로 일반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자, 나열의 쉼표가 나오는 경우는 비슷한 것이 자, 3개 이상 나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2개면 and를 썼겠죠? 자, 실제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 dam stops. 자, 동사가 나왔죠. 명사 생각해야 되겠죠. The flow of water. 자, of 짧으니까 전체를 그냥 명사로 보겠습니다. 자, 댐은 물의 흐름을 막는다가 됐죠. 그런데 커마가 나오고 다시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나열의 쉼표가 되죠. 나열의 쉼표가 됩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커마 뒤에 있는 이 동사가 3개 이상 나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자, creates a reservoir. 자, 저수지를 만들고. 자, 동사, 명사, 블록으로 왔죠. reservoir. 그 다음, 점and가 나왔죠. 자, 이렇게 점and가 나오면 마지막이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신호입니다. 점and raises. 동사, 명사 나오겠죠? 예,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raises the level of water. 자, 물의 수치를 끌어올린다가 되죠. 자, 전체 내용을 보죠. 댐은 물의 흐름을 막고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물의 수치를 올린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보다가 나열의 쉼표가 나오고 이렇게 뒤에 나열되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 뒤에는 3개 이상 나열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3개가 나열됐죠. 물론 명사가 나열되기도 하고 예, 문장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나열이 예, 커마 다음에 나열의 신호. 자, 그 나열의 신호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8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막연한 it, 곧 가주어와 가목적어.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막연한 it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막연한 it이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진주어나 진목적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라는 원리입니다. 자, 영어는 구조상 긴 문장은 뒤로 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문장이 뒤로 보내서 그 앞에 가짜 주어 it이나 가짜 목적어 it을 두고 진짜 주어나 목적어는 뒤로 보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t is not easy. 자, 막연한 it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대명사였다면 앞문장에서 지칭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연결된 내용이 없이 막연한 의미의 it이 등장했다면 가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it is not easy. 일단 가주어인지 확정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라고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is not easy. 그것은 쉽지 않아. 자, 막연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To solve the problem. 동사, 명사 블록으로 왔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것이 진짜 주어였죠. 자, it은 가짜 주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막연한 it이 나오면 긴 문장의 주어는 뒤로 보냈으니까 뒤에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목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arah found it. 자, 동사 명사를 여기서 끊었죠. 자, 사라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뭡니까? 자, 막연한 it이 나왔죠. 자, 동사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래서 가짜 목적어가 됩니다. 가목적어. 그러면 뒤에 이것을 설명하는 진짜 목적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며 봐야 되겠죠. 일단 뒤로 봅니다. 자, almost impossible.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겠죠. 예, 이것은 목적 보호로 온 내용입니다. 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자, 사라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뭔지 뒤에 등장합니다. To solve that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 결국 막연한 it이 나왔을 때 이것은 그 뒤에 이렇게 진짜 목적어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보라는 원리였습니다. 자, 가주어든 가목적어든 막연한 it이 나오면 뒤에 진주어나 혹은 진목적어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명사가 문장에 등장했을 때 고유명사가 뭡니까? 사람 이름이나 책 이름이나 건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명사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 뒤에 쉼표가 나올 경우, 자, 그 뒤에는 동격 설명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구조가 나올까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Dr. Smith. 자, 명사니까 주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닥터 스미스가 누군지 모르죠. 자, 그 닥터 스미스가 누군지 이렇게 커마를 찍어 놓고 커마와 커마 사이에서 이 내용으로 이 닥터 스미스가 누군지를 동격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psychiatrist, 예,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닥터 스미스는 solved her mental problems, 예, 동사, 명사 블록으로 이어졌죠. 자, 그녀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이런 쉼표가 이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동격 설명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열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열 번째는 접속사 다음에 바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는 경우 처음에 접속사 뒤에 와야 할 문장이 끼어든 종속 접속사절 뒤에 나올 것을 예상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끼어든 문장은 바로 그 문장을 수식하기 위해 또 다른 접속사절이 끼어든 경우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y were found, 여기서 끊습니다. that 이하가 found의 목적어, 동사, 명사 블록으로 목적어절이지만 that절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접속사 대답에서는 끊어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종속 접속사 대신 나왔으면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야 될 자리에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접속사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나온 경우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뒤에 나와야 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커마 뒤쪽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that의 주절인 자, 이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속 접속사절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that의 주어 동사는 뒤로 이렇게 밀려났구나라고 예상하면서 보라는 원리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발견했다. 발견한 것은 뭡니까? 자, when people see something. 동사, 명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가로를 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가 됩니다. 자, 뭔가가 뭐죠? 막연한 명사가 나와서 뒤에 예, 관계대명사절이 설명하고 있죠. 예, 그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 그들의 동공은 their pupils get larger, 커진다. 동사, 형용사가 이어졌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their pupils get larger는 that이 이끄는 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을 꾸며주기 위해서 또 다른 종속 접속사절이 등장해서 예, that절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보다가 접속사 다음에 또 다른 종속 접속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
처음에 접속사 뒤에 와야 될 그 문장은 뒤로 밀려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뒤에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장 유형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원리를 정확히 알 때 이런 문장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끝에서 원리입니다. 자, 문장 끝에서입니다. 쉼표로 끝나는데 ing가 이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거의 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원형에 ing 붙은 것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것이 분사 구문이 아니고 동명사라면 자, 그것은 문장 구조상 동명사의 나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만약 이것이 동명사의 나열이라면 그 문장 앞에 이미 나열이 시작이 됐고 커마 다음에 다시 뒤에 동명사가 나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건 동명사의 나열이구나 금방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드물게 나오고 대부분은 한 문장이 끝나고 쉼표가 나온 다음 ing가 이어지면 거의 다 분사 구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뭐 하면서라고 문장을 이어나가면 되겠죠.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He missed his family. 동사 명사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그리워했다. 자, 전치사 명사 블록 이어졌죠. At home. 집에 있는 그의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점이 나오고 ing가 붙었습니다. 대부분 분사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뭐 하면서라고 뒤를 붙여주면 되겠죠. Looking out of the window. 예, 창문 바깥을 내다보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끝에서입니다. 한 문장이 끝나고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이렇게 이어지면 아,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앞에 주절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하며 읽기 15가지 스킬을 보셨습니다. 문장 시작에서 4가지, 문장 속에서 10가지, 그리고 문장 끝에서 1가지, 총 15가지 예상하며 읽기 스킬을 보셨습니다. 자, 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뒤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원 영어 학습법 동영상 강의 제5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